현재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팟캐스트 다이어리 오브 CEO의 스티븐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껏 나눠온 400편이 넘는 에피소드 중 이번에 나눌 인사이트는 가장 중요한 것이자 세상 95%의 사람들의 성장과 성공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또한 저 자신과 저희 팀의 두뇌를 완벽히 바꿔버린 방법과 인사이트이기도 하죠. 그리고 당신도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는다면 과학적으로 도파민과 두뇌를 정복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한 스티븐 바틀렛. 그리고 이 에피소드의 게스트는 최고의 뇌과학자 앤드류 후버만이 항상 인용하는 연구들을 이끈 박사이자 애나 렘키라는 스탠포드 대학교의 정신의학, 중독의학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죠. 가장 좋은 시작은 이 부분이겠네요. 95% 아니 99%의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파민은 인류뿐만 아닌 동물들에게도 생존에 가장 필요한 물질입니다. 단지 그 도파민을 올바르게 쓰는 방법, 이 한 가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뿐이죠. 그리고 이 부분을 이해하는 순간 두뇌는 당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단 한 가지를 하루에 한 번씩만 한다면 도파민과 두뇌는 원하는 방향으로 당신을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한 애나 렘키. 이번 영상에선 그녀가 나눈 도파민과 두뇌에 대한 인사이트를 소개하며 매일 짧은 시간으로 성공과 성장을 만드는 아주 쉬운 방법들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그녀는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도파민은 두뇌에서 분비되며 행동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만듭니다. 이 부분을 쉽게 설명했던 한 가지 연구 결과를 인용하자면 도파민 수용체를 제거한 실험 쥐는 입에 가져다 댄 치즈는 먹었지만 자신의 몸 길이만큼의 거리인 약 10cm의 거리 앞에 치즈를 뒀을 때는 그 치즈를 먹으려 하지 않았고 끝내 굶어 죽기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쉽게 말해 도파민이 없다면 우리는 행동 자체를 하지 않게 되고 머지않아 그 자리에서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르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도록 만드는 행동의 시작이 바로 도파민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올바른 도파민 사용법과 도파민이 남용되었을 때의 결과를 아는 것만으로도 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될 정도로 큰 이점을 가지고 앞서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파민 중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도파민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특정 행동을 해야 할지 혹은 하지 말아야 할지를 지시하죠. 생존에 연관이 있다거나 혹은 일종의 보상을 가져온다면 도파민은 그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동기부여를 가져오는 것뿐입니다. 애나가 말한 이 부분을 스티븐은 이해하기 쉽도록 저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쪽에는 고통과 다른 쪽에는 만족, 이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의 무게가 치우쳐지면 다른 한쪽은 가벼워지기 때문이죠. 지루함과 심심함, 우울함, 그리고 스트레스까지 이 외에도 다양한 고통을 느낀 우리는 그 반대편에 있는 보상을 즉각적으로 채우기 위해 우리의 몸과 두뇌에 해가 되는 음주, 흡연, 게임 혹은 음란물에 손을 댑니다. 즉 모든 행동과 움직임 사이에는 도파민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행동과 움직임까지 도파민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현 시대에 만들어진 테크놀로지는 그런 도파민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애나 렘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전의 인류와는 달리 현 시대 인류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발전 때문에 예전에는 몸을 움직이며 행동을 해야 했던 부분이 완벽하게 대체되어 버렸죠. 그리고 도파민과 두뇌 체계는 이 부분에 대해 큰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진화한 것과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이제 몸을 움직여 힘들게 얻는 것보다 손가락을 넘기며 얻는 보상이 더 커졌어요. 이처럼 도파민 중독에 빠진 줄 알았던 우리는 사실 고통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즉각적인 보상을 선택한 것일 뿐이고 그 매개체가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보상을 얻는 방법은 손가락에 클릭 몇 번 혹은 잔에 채워진 한 잔의 술 혹은 담배가 되어가며 너무나도 쉬워졌기 때문이죠. 즉
도파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반응과 방법이 자신을 목표와 더 멀어지게 혹은 끊임없는 중독으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피하려고 했던 고통은 점점 더 커져가는 거죠. 하지만 내가 고통을 대체하기 위해서 도파민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좋은지 나쁜지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애나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말했죠. 저는 사실 음란소설 중독자였습니다. 쉬는 시간 혹은 1초라도 시간이 남으면 이북 리더기 속 소설을 보곤 했죠. 중독 치료를 하고 연구를 하는 저조차도 제가 중독에 빠졌는지 알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과 과학적인 계획으로 중독에서 벗어났을 때 제 삶에 다시 빛이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주변에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다시 성장하며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시작이자 성공과 성장을 위해 매일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행동은 너무도 쉽습니다. 한 가지 어려운 일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이 쉬워진 현 시대, 우리는 귀찮은 일 혹은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 이런 일들을 의도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는 음란물, 음주, 흡연 그리고 게임 등이 보상이란 저울에 무게를 더해갈 때 일부러 힘든 일을 함으로 고통의 무게를 더해 알맞은 균형을 맞추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우리가 하기 싫은 운동을 하거나 미뤄온 어려운 행동들을 해나갈 때 고통의 저울에만 무게가 실리는 게 아니라 보상의 저울에도 동시에 무게가 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두뇌는 어려운 행동 혹은 운동을 할 때도 일정 시간이 유지되면 엄청난 도파민을 분비하거든요. 특히나 운동은 중반부가 지나고 후반부가 되며 도파민이 급격히 올라가고 올라간 도파민 베이스 레벨은 운동이 끝난 후에도 몇 시간 동안 유지됩니다. 즉 30분 혹은 1시간의 운동이 우리의 도파민 베이스라인을 올리며 4-5시간 동안 중독에 빠지거나 즉각적인 보상을 덜 원하게 됩니다. 그녀의 말처럼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무게는 헬스장 입구에 문을 미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작은 투자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어려운 행동이 포함된 운동을 통해서 도파민 혹은 중독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쉽고 급격하게 올라간 도파민은 금방 그 베이스라인이 낮아지면서 우리는 그 행동을 또다시 원하게 되겠죠. 하지만 운동은 처음 시작은 어렵지만 꾸준히 유지되는 도파민 레벨 덕분에 오히려 우리가 쏟는 30분 혹은 1시간에 비해 훨씬 더 큰 효과 그리고 이점들을 가져옵니다. NRM키가 나눈 어려운 일 혹은 귀찮은 일을 해나갈 때 유용한 4가지 정확한 스텝에 대해 설명하자면 첫 번째는 알아차리기, 문제가 되는 행동을 찾아보는 겁니다. 하루와 일상을 돌아보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행동 혹은 스트레스나 지루함 등 고통이 찾아왔을 때 만족을 위해서 내가 대체하는 행동들을 돌아보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해 솔직해져 보는 것. 반복되는 중독적 행동의 굴레에서 벗어나자는 다짐과 새로운 행동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중독적 행동을 하며 나와 내 주변에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을 직접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막는 것, 나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등을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스텝은 도파민 금식. 물론 완전한 도파민 금식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도파민을 얻는 행동들이 나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득이 되는 행동들로 채우는 겁니다. 애나는 이렇게 덧붙였죠. Hungry, angry, lonely, fear. 배고픔, 화남, 외로움, 그리고 두려움. 중독된 행동의 시작점은 크게 이 4가지 감정 큐들로 시작됩니다. 즉, 당신이 이제부터 해야 할 행동은 이런 감정의 신호가 나타났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들, 귀찮고 하기 싫은 힘든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습관을 딱 1달만 유지해 보세요. 그리고 시작하길 다짐한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항상 기분이 좋아지기 전에 우리는 나쁜 기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고통이 버려지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즉, 처음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나아질 겁니다. 그녀의 말처럼 보상으로 집중된 우리의 인생, 즉 과정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바로 지금 우리가 보내는 순간순간들 속에 사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이 왔죠. 그렇게 그녀는 이런 방법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마주하는 걸 안다면, 지금 하려고 마음먹은 행동 후 인생이 끝날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저의 경우엔 하기 싫고 귀찮은 일을 앞두고도 만약 그게 내가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전 최대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의미 있는 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재 이 순간에 감사하고 행복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는 이 마음가짐을 가질 때 현재에서 살아가는 것과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니 이너 내러티브, 내면의 목소리를 바꾸세요. 이 부분을 역이용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번 영상 속 NRM키의 메시지가 어떠셨나요? 모두가 살아가는 삶이 다른 이유는 두뇌와 도파민을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것을 가지고도 누군가는 자신과 세상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만들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부분을 악용해 자신과 세상을 망치는 결정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처럼 앞서가는 남과 내 위치, 아니 더 나은 버전의 나와 지금의 내 모습의 단 하나의 차이는 제한된 시간 속 나를 이끄는 도파민을 쓰는 방식, 이 작은 차이에서 시작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더 나은 도전을 위해서 나에게 질문을 하고 또 솔직해지며 조금 더 어렵고 귀찮은 일들을 해나가는 건 모두가 알던 최고의 시작점이었지만 NRM키가 인용한 과학적 연구 결과에 비춰보니 더욱더 깊숙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영상을 보며 문득 든 생각들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번 영상 속 인사이트와 여러분의 한마디가 남다르게 와닿은 누군가의 인생 속 큰 변화를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